그날 그냥 안부만 묻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우리 가족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전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13살 중학교 1학년이었죠. 친구들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전 일어나야 했어요. 우유 배달을 해야 했거든요. 현관을 나서는데 엄마가 막 들어왔어요. 민준아, 벌써 일어났네. 엄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오시는 길이었죠.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우유 배달 조심히 다녀와.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가슴이 아팠죠. 우유 배달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른 새벽이라 거리가 조용했어요. 한 집 한 집 돌면서 우유를 놓았어요. 7시쯤 되니까 배달이 끝났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삼각김밥을 샀어요. 1,000원짜리 하나요. 그게 제 아침이었어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어요. 야, 어제 게임했어? 나 새 신발 샀어. 이거 봐.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 준호가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너 아침 먹었어? 응, 먹었어. 또 편의점 거 먹었지? 엄마가 안 해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내가 편의점 거 좋아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야간 일하느라 아침을 못 차려주세요.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방관이었는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셨죠. 그 이후로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뒤에서 누가 웃었어요. 야, 민준이 또 반찬 다 먹네. 배고프나 봐. 집에서 밥 못 먹어서. 귀까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화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왔어요. 엄마는 자고 계셨어요. 밤에 일하시니까 낮에 주무셔야 했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친구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지나갔어요. 부러웠어요. 저도 학원 가고 싶었어요. 특히 과학학원이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원비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민준아, 밥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이었어요. 매일 라면이나 김치찌개였죠. 하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거니까요. 민준아, 학교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공부는 잘 돼? 응,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38살인데 40 넘어 보였어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니? 그날 밤, 엄마는 또 일하러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쓸쓸했거든요. 도서관 가는 길이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갔죠. 그때였어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갔죠. 편의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거 계산 안 하셨잖아요. 알바 언니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죠. 손에 초콜릿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가방에 넣으시는 거 봤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알바 언니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저기요. 뭔데? 너 누구야?
알바 언니가 저를 봤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주머니를 뒤졌어요. 5천 원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 먹을 돈이었죠. 하지만 꺼냈어요. 이거요, 얼마예요? 초콜릿을 가리켰어요. 2천 원인데. 너 뭐 하는 거야? 제가 할머니 거 계산해 드릴게요. 돈을 내밀었어요. 알바 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 그럼 됐네. 계산을 했어요.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3천 원이었죠. 할머니한테 초콜릿을 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할머니를 밖으로 모셨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혔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구나. 너 같은 착한 아이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집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멍하니 허공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지갑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 가방 좀 봐도 될까요? 응, 그래. 할머니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이 있었어요. 열어봤죠.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을 봤어요. 이순자. 주소를 봤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요? 여기서 강남까지는 한참 먼데요. 지갑을 더 뒤졌어요. 명함이 나왔어요. 한성그룹 부회장 박재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성그룹이요? 그 유명한 대기업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옷은 수수했지만 잘 보니까 좋은 옷이었어요. 가방도 비싸 보였고요. 할머니, 여기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해도 될까요? 응, 그래.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혹시 이순자 할머니 아세요? 네. 어머니를 어떻게?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동네 편의점 앞이요. 할머니가 좀 이상해 보이셔서.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차가 멈춰 섰어요. 비싼 차였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어머니. 남자가 할머니한테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남자를 봤어요. 재현아.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집에서 나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남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내가 전화한 학생이구나. 네, 그냥.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우연히. 이름이 뭐예요? 김민준이요. 민준군,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이렇게 집을 나가세요. 치매요. 그래서 그렇게 멍하셨구나.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받아야겠어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제 번호예요. 그리고 내 번호도 적어줘요.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적어줬어요. 남자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명함을 봤어요. 한성그룹 부회장 박재현.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한성그룹 부회장이요. 그 사람이 제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엄마가 일찍 일어나 계셨어요. 민준아, 너 어제 뭐 한 거 있어? 응?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아까 한성재단이라는 데서 전화 왔어.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한성재단이요? 응, 박재현 부회장님이 민준이 만나고 싶다고 하셨대.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초대하신대. 엄마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놀라서. 어제 일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를 도와준 거요. 엄마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할머니가 한성그룹 사람이었어? 응, 나도 그때는 몰랐어. 민준아,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 그냥 도와드린 거라니까.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토요일에 같이 가야겠다. 엄마도? 응, 혼자 보낼 수 없지.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해. 며칠이 지났어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토요일만 생각났거든요. 친구 지훈이가 물었어요. 야, 민준아. 너 요즘 왜 그래?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고민 있어? 말해봐.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훈이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믿지도 않을 거예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불안했어요.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그냥 감사 인사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엄마가 옷장을 뒤지고 계셨어요. 엄마, 뭐 하세요? 토요일에 입고 갈 옷 찾는 중이야. 우리한테 좋은 옷이 어디 있어?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깨끗한 걸로 입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그냥 편하게 입고 가요. 그래도 대기업 집에 가는데.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죠.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였어요. 엄마도 단정하게 입으셨어요. 거울을 보니까 긴장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준아, 준비됐어? 네, 엄마. 그럼 가자. 지하철을 타고 한남동으로 갔어요. 1시간쯤 걸렸죠. 역에서 내려서 주소를 찾아갔어요. 골목을 돌고 돌았어요. 그러다 큰 대문이 나왔어요. 담벼락이 높았어요. 여기가 맞나?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엄마, 여기 맞아. 이런 큰 집이. 엄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집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김민준이라고 하는데요. 아, 민준 군.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정원이 엄청 넓었어요. 나무도 많고 연못도 있었죠. 잔디도 정말 깨끗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긴장하고 계셨어요. 저도 긴장됐어요. 저택이 보였어요. 2층 건물이었죠. 창문도 크고 외관도 멋있었어요.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봤던 박재현 부회장이었어요. 민준 군, 어서 와요. 그리고 어머니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정말 넓었어요. 소파도 크고 천장도 높았죠. 그림도 벽에 가득 걸려 있었어요. 바닥도 대리석이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어요. 너무 푹신해서 몸이 가라앉았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땀이 나 있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모셔올게요. 박 부회장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민준아, 조심해서 행동해야 해. 응, 알아. 손에 땀이 났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죠.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오고 계셨어요. 지난번에 봤던 이순자 할머니요.
하지만 지난번과 달랐어요. 옷도 단정하고 표정도 밝았어요. 박 부회장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계셨죠. 민준이구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한테 다가오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이야기 좀 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준아, 그날 내가 나한테 해준 일 잊을 수가 없어. 아니에요, 할머니. 별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별거였어. 할머니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날 내가 정말 무서웠어.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치매가 오면 그래. 세상이 낯설어져.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그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눈물을 닦고 계셨죠. 박 부회장이 말했어요. 민준 군, 우리 어머니는 한성그룹 창업주 부인이세요. 평생 남을 돕는 일을 하셨어요. 장학사업도 하시고 복지시설도 많이 지으셨죠. 그런데 치매가 오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하지만 민준이 내 얼굴은 기억해. 그날 내가 내 손 잡아준 거. 할머니가 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 부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준 군, 이거 받아주겠어요? 이게 뭐예요? 장학생 선발 통지서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장학생이요? 네, 한성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지원해드려요.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액이요? 그게 무슨?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전부요.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민준 군이 의사 되고 싶다고 했죠? 의대까지 지원해드릴게요. 귀를 의심했어요. 의대요? 제가 의대를요? 저는 그럴 자격 있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해준 거, 그게 자격이야. 이건 보답이 아니야. 너란 아이에게 하는 투자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 부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엄마를 봤어요. 네. 혹시 일자리 구하고 계세요? 네, 야간 청소 일하고 있는데. 한성그룹 계열사에 정규직 자리 하나 있어요. 낮에 일하는 사무 보조일인데 관심 있으세요? 엄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규직이요? 네, 4대 보험 다 되고 급여도 괜찮아요.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에요. 민준 군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잘 공부해서 좋은 의사 되렴. 그리고 내 아버지처럼 사람들 많이 도와줘.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엄마가 계속 울었어요. 민준아, 이게 꿈이니? 진짜니? 진짜예요, 엄마. 우리 아들. 정말 착하게 키웠구나. 엄마가 저를 꼭 안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겠다. 응,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아니야, 엄마가 이미 행복해. 내가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과학책을 펼쳤죠. 예전엔 학원 못 가는 게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아빠가 웃고 계실 거라는 거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성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 군,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 시작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과학 멘토링이요.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과학고 준비반도 있어요. 과학고요? 저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한성재단 건물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있었어요. 10명쯤 됐어요. 다들 저처럼 장학생인가 봐요. 안녕, 나 민준이야. 옆자리 남학생이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지훈이야. 중2야? 응, 중1. 나도. 우리 같은 반이네. 지훈이가 웃었어요.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대학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이 될 김 교수예요. 우리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실험도 직접 할 수 있었죠. 민준아, 이거 봐. 신기하지? 지훈이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지훈이가 함께 걸었어요. 민준아, 너 어떻게 장학생 됐어? 응, 우연히.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지훈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헐, 대박이다. 그게 한성그룹 창업주 부인이었어? 응, 나도 그때는 몰랐어. 너 진짜 복 많다.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착한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뭐. 지훈이가 어깨를 툭 쳤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엄마가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회사가 정말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다, 엄마. 그리고 있잖아. 월급이 2배야. 2배. 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 웃음이었어요. 이제 내 학원비도 낼 수 있고, 우리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 그날 저녁, 엄마가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삼겹살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많이 먹어, 민준아. 엄마도 많이 드세요. 응, 엄마도 먹을게.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석 달이 지났어요. 과학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민준아, 내 실력이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 정말요? 응, 자신감 가져. 하지만 불안했어요. 과학고는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한성재단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어요. 오늘은 장학생들 부모님도 초대했어요. 엄마도 오셨어요. 강당에 모였죠. 박재현 부회장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순자 여사님께서 직접 오셨거든요.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약했어요. 오늘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할머니가 행복해요. 할머니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봤어요. 제 눈과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민준아. 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지?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넌 참 착한 아이야. 그날 할머니를 도와준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할머니, 잘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 되렴. 그리고 내 아버지처럼 사람들 많이 도와줘.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게 할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한성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 군, 이순자 여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장례식은 모레예요. 와줄 수 있어요?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민준아, 엄마,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한성재단에서 택배가 왔어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쳤죠.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놀라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민준아, 내가 할머니한테 해준 거 기억나니? 그날 편의점에서 할머니 손 잡아준 거. 그게 할머니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었어. 치매 때문에 세상이 무섭고 낯설었는데 내가 따뜻하게 대해줬잖아. 그 순간을 할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민준아, 이제 내 차례야.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렴. 그리고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줘. 이 세상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아. 내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어주면 좋겠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한다, 민준아. 마이너스 이순자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도 옆에서 같이 울었죠.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알겠지? 응. 나도 할머니한테 정말 고마워. 상자 안에 다른 것도 들어있었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봤죠.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시간은 흐르지만 내 마음은 영원하다. 마이너스 이순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할머니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과학고 입시를 봤어요. 면접도 보고 실험 시험도 봤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한 달 후였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엄마, 붙었어.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 나 과학고 간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한성재단에도 연락했어요. 민준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 재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준군이 노력한 거예요. 과학고에 입학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친구들이 다 똑똑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실험실에서 연습했죠. 1년이 지났어요.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도 칭찬해 주셨죠. 민준아, 이대로만 가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어. 정말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해. 2년이 지났어요.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 나갔어요. 은상을 받았어요. 상장을 들고 엄마한테 보여드렸죠. 엄마, 나 상 받았어.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3년이 지났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서울대 의대였죠. 한성재단에서 박 부회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민준군, 어머니 기일이에요. 같이 성묘 갈래요? 네, 가겠습니다. 토요일 묘지에 갔어요. 할머니 묘 앞에 섰어요. 꽃을 올렸죠.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올해 대학 가요. 서울대 의대 갈 거예요.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박 부회장님이 말했어요. 민준군,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내 할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박 부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민준군. 네.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민준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민준군. 어머니한테 행복을 선물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를 처음 만난 게 4년 전이었어요. 그때 전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죠. 우유 배달하고 라면 먹고 학원도 못 가던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과학고 다니고 의대 준비하고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아니, 그날 제가 용기 내서 도와드린 덕분이었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주신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흐르지만 내 마음은 영원하다.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 저 약속 지킬게요. 꼭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대학 입시가 코앞이었죠.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새벽 1시까지요. 집에 오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엄마가 따뜻한 우유를 내주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수능날이 왔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떨렸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죠. 할머니가 주신 시계를 만졌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시험을 봤어요.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았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준아, 수고했어. 엄마.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나 잘 본 것 같아.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한 달 후 성적이 나왔어요. 전 100분이 99점이었어요.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였죠. 민준아, 축하해. 지훈이가 전화했어요. 너도 잘 나왔어? 응, 나도 의대 간다. 우리 같은 대학 가면 좋겠다. 그래, 같이 가자. 면접을 봤어요. 교수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가 소방관이었는데 사람들을 구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물었어요.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요? 응급의학과 의사요. 왜죠?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니까요.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손이 떨렸어요. 엄마, 엄마.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왜 그래? 나 붙었어. 서울대 의대. 엄마가 주저앉았어요.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아. 정말, 정말 잘했어. 엄마를 안았어요. 둘이서 한참을 울었죠. 한성재단에 연락했어요. 민준군, 정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 재단 덕분이에요. 박 부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번 오실래요? 네, 갈게요. 며칠 후 한성그룹 본가에 갔어요. 5년 만이었어요. 대문이 그대로였어요. 정원도 그대로였죠. 박 부회장님이 나오셨어요. 민준군,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벽에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죠. 할머니,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 부회장님이 말했어요. 민준 군이 의대 간다는 거 어머니가 제일 바라시던 거예요. 제가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 부회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민준 군이 대학 붙으면 전화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어요. 민준아, 축하한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의대에 합격한 거겠지?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의사가 되는 길은 힘들 거야.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내가 그날 할머니를 도와준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렴. 할머니가 항상 너를 응원할게. 마이너스 이순자 할머니가.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의대 생활이 시작됐죠.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할 게 산더미였어요.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매일 밤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1학년이 지났어요. 2학년, 3학년도 지나갔죠. 4학년이 됐어요. 병원 실습이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환자를 마주했어요. 가운을 입고 병실에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생 김민준입니다. 환자분이 웃어주셨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의대 6년이 지났어요. 졸업식 날이었어요. 엄마가 오셨어요. 민준아, 축하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졸업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했어요. 국가고시를 봤어요. 며칠 밤을 새워 공부했죠. 합격 발표가 났어요. 붙었어요.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거예요. 민준아, 축하해. 지훈이도 붙었어요. 우리 해냈다. 응, 해냈어. 인턴 생활이 시작됐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매일 밤 당직을 섰어요. 환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선생님, 환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뛰어갔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았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1년의 인턴 과정이 끝났어요.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레지던트가 됐어요. 응급의학과였죠. 본격적으로 응급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더 전문적으로요. 1년차, 2년차가 지났어요. 3년차가 됐을 때 처음으로 큰 수술을 주도했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출혈이 심했죠. 민준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전문의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잡았어요. 할머니 시계를 만졌죠. 할 수 있어. 수술이 시작됐어요. 3시간이 걸렸어요.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민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이 끝났어요. 전문의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어요. 드디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30살이었어요. 오늘도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앰뷸런스가 들어왔죠. 환자 들어갑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어요. 들것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해병대 장병입니다. 훈련 중 부상.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환자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빠르게 움직였죠. 수술이 시작됐어요. 3시간이 걸렸어요. 다행히 성공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환자 상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선생님. 수술복을 벗고 나왔어요. 복도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50대쯤 된 남자였죠. 선생님, 제 아들 괜찮나요?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혹시 아버님이 소방관이셨나요? 심장이 멎었어요. 네. 어떻게? 저 김준호님 아시나요? 그게 제 아버지인데요. 남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김준호님 아드님이세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중사님이 저희 부대에 계셨어요. 20년 전에요. 제가 화재 사고 났을 때 중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가요? 네, 그때 중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 죽었어요. 그 후로 중사님 소식을 찾았는데 소방관이 되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나중에 순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그런데 오늘 아드님을 만나다니. 남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중사님 아드님답네요. 아버지처럼 사람을 구하고 계시네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병원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야. 민준아, 당직 서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래.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오늘 사람 살렸어.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그럼 당연하지. 내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 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생각났어요. 17년 전, 그날이요.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요. 그때 전 그냥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5천 원이 아까웠지만 그냥 도와드렸죠.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의사가 되게 해줬고, 엄마를 편하게 해줬고, 꿈을 이루게 해줬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 앞에 서 계셨어요. 주머니를 뒤지고 계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돈이 모자라네. 할머니가 당황하고 계셨어요.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할머니. 계산을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구나, 젊은이. 천만에요,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가 나갔어요. 알바 직원이 말했어요. 선생님, 친절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웃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응급실 문을 열었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운을 입었어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오늘도 누군가를 돕는 날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아빠가 사람들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차례예요. 그게 제가 사는 이유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